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칼데라 어빌리티의 야물 파일을 분석하고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어빌리티 분석과 어빌리티 제작으로 진행됩니다. 어빌리티 분석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야물 파일을 직접 읽으면서 각 필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어빌리티 제작에서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로운 어빌리티를 만들고 실제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에이전트를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에이전트가 없으면 어빌리티를 아무리 만들어도 실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실습 환경은 데스크탑 1 언더바 윈10이라는 윈도우즈 가상머신을 사용합니다. 해당 가상머신에서 구글 크롬에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창에 192.168.56.80:8888 입력하시면은 칼데라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유저 네임에는 레드를 입력해 주시고 패스워드에 어드민을 입력해 주시면은 이렇게 칼데라 웹 UI가 나오게 됩니다. 캠페인즈에 보이는 에이전트의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Deploy on Agent를 누르시고 Choose on Agent에다가 샌드캣을 누르신 다음에 윈도우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app.contact.http 주소를 192.168.56.80으로 변경해 주시고, 밑에 있는 파워쉘 스크립트를 복사해 주세요. 파워쉘 스크립트를 복사하신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셔서 파워쉘을 입력해 주시면은 이렇게 스크립트를 입력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셨으면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보니까 서버 주소가 잘못돼서 이 부분만 수정하고 다시 실행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은 밑에 PC C 유저즈 호스트 1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 뒤에 있는 에이전트를 보시면은 현재 방금 연결했던 OZA KZB라는 에이전트 연결이 생성되었습니다. 어빌리티는 칼데라에서 가장 작은 실행 단위로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의 개별 기술, 즉 테크닉 하나에 매핑되는 단일 공격 명령입니다. 실습 환경의 칼리 리눅스에서 스톡 파일 플러그인 경로로 이동하면 택틱 이름으로 분류된 폴더 안에 야물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일이 바로 컬렉션 전술에 속하는 Find Files라는 어빌리티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택틱, 테크닉 네임, 테크닉 아이디, 네임 같은 메타 정보가 상단에 있고, 그 아래로 익세큐터스 블록이 이어집니다. 하나의 어빌리티가 여러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쉘로 맥 OS를 처리하는 익세큐터와 PSH로 윈도우즈를 처리하는 익세큐터가 각각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파일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먼저 컬렉션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폴더로 이동한 다음 cat 명령어로 해당 YAML 파일을 열면 됩니다. 터미널 화면에서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상단에는 어택 관련 메타 정보, 중간에는 익세큐터별 실행 설정, 하단에는 파서와 클린업, 어빌리티 전체에 적용되는 옵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파일 하나하나에 해당 어빌리티가 어떤 전술에 속하는지, 어떤 명령을 어떤 환경에서 실행하는지, 실행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동작하는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이 필드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YAML 파일에서 상단에 위치한 필드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택틱은 이 어빌리티가 어택에 어떤 전술 단계에 속하는지를 나타내고, 테크닉 네임과 테크닉 아이디는 매핑된 기술의 이름과 고유 아이디입니다. 네임은 이 어빌리티를 식별하는 이름이고, 디크립션은 어떤 동작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executors 아래로 각 플랫폼에서 실제로 실행할 명령어가 정의됩니다. 화면에 강조 표시된 것처럼 네임이 쉘이고 플랫폼이 다윈인 블록은 macOS에서 실행되는 명령어 블록입니다. 여기서 커맨드 필드를 보면 find users 명령어 안에 file.sensitive.extension이라는 변수 형태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칼데라의 팩트 시스템입니다. 실행 시점에 이 변수가 실제 값으로 치환되어 명령이 완성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파워쉘 블록에서는 윈도우즈용 파워쉘 명령어가 정의되어 있고, 같은 변수를 공유하면서 플랫폼에 맞는 명령 구문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파서 블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빌리티가 실행되면 결과를 stdout으로 돌려주는데, 이 출력값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파서가 가로채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 팩트로 저장합니다. 화면에서 파서 블록을 보면 모듈 필드에 플러그 앤 스톡 파일 앱 파서 베이직이 지정되어 있고, 그 아래 파서 컨피그스에 실제 추출 규칙이 담겨 있습니다. 소스인 호스트 파일 패스는 출력 결과를 저장할 팩트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명령 실행 결과로 C 아래에 users user notepad.txt라는 경로가 출력됐다면 그 값이 호스트 파일 패스라는 키로 저장됩니다. 엣지의 헥스 익스텐션은 소스와 타겟 사이에 어떤 관계를 부여할지 정의하고, 타겟인 파일 센시티브 익스텐션은 그 관계의 대상이 되는 팩트입니다. 이 세 요소가 함께 동작하면서 단순한 파일 경로 정보가 확장자를 가진 민감한 파일이라는 관계 정보로 풍부해지고, 이후 다른 어빌리티에서 이 팩트를 조건이나 입력값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YAML 파일 하단부에 있는 세 가지 필드를 살펴보겠습니다. requirements는 이 어빌리티가 실행되기 위한 선행 조건을 정의합니다. 앞서 본 파서가 팩트를 생성하는 역할이라면 requirements는 그 팩트가 존재해야만 실행이 허용되는 실행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탈취하는 어빌리티가 있다면 파일 패스라는 팩트가 먼저 수집되어 있어야 실행되도록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예시처럼 requirements가 빈 배열이면 선행 조건 없이 바로 실행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privilege는 이 어빌리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준을 나타내는데, 비어있으면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도 실행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delete payload는 어빌리티 실행 중에 에이전트로 전송된 페이로드 파일, 예를 들어 exe나 ps1 같은 파일을 실행 완료 후 자동으로 삭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 공격자도 흔적을 지우려 하듯이 에뮬레이션에서도 이 옵션으로 아티팩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터미널에서 YAML 파일을 직접 읽는 방식으로 어빌리티를 분석했는데, 칼데라 웹 인터페이스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GUI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의 캠페인즈 섹션에서 어빌리티를 클릭하면 됩니다. 화면에서 빨간 박스로 강조된 것처럼 어빌리티즈 메뉴가 에이전트 아래 위치해 있고, 클릭하면 현재 칼데라에 로드된 전체 어빌리티 목록이 나타납니다. 어빌리티즈 페이지에 들어오면 상단에 검색창이 있고 전술, 기술, 플러그인, 플랫폼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드롭다운이 왼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Find Files를 입력하면 방금 YAML로 분석했던 어빌리티가 카드 형태로 나타납니다. 카드에서는 어떤 전술에 속하든지, 어택 테크닉 아이디가 무엇인지 어빌리티 이름과 설명이 간략하게 표시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콜렉션 전술의 T1005 기술에 매핑된 Find Files 어빌리티가 보이는데, 이 카드를 클릭하면 YAML에서 봤던 모든 내용을 GUI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 페이지에 들어오면 좌측 상단에 보라색 Create Ability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어빌리티 제작품이 열립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어빌리티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빌리티 제작품이 열리면 기본 정보부터 입력합니다. 어빌리티 아이디는 저장 시 자동으로 UUID가 생성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임 필드에는 Identify Current User를 입력하고, Decryptions에는 Find the User Running the Agent를 입력합니다. 이름과 설명은 나중에 어빌리티를 검색하거나 Adversary에 추가할 때 어떤 동작을 하는지 파악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정보 아래로 내려오면 어택 매핑 정보를 입력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택틱에는 Discovery, 테크닉 아이디에는 T1033, 테크닉 네임에는 시스템 오너 유저 디스커버리를 입력합니다. 옵션 쌍목에서는 Delete Payload를 체크해두고 입력이 완료되면 Add Execute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 실행 명령어를 등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Executor 설정 화면에서는 플랫폼을 윈도우즈로, Executor를 PowerShell로 설정합니다. 커맨드 칸에는 env 유저네임을 입력합니다. 이 명령어는 파워쉘에서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이름을 환경 변수로 읽어오는 방식으로 별도의 권한 상승 없이 유저 수준에서도 실행 가능합니다. 입력이 완료됐으면 오른쪽 하단에 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침투 테스트나 레드팀 활동에서 시스템에 접근한 직후 어떤 계정으로 에이전트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후 권한 상승이나 측면 이동을 계획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어빌리티가 생성됐으면 Abilities 페이지 검색창에 Identify Current User를 입력해서 방금 만든 어빌리티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화면처럼 디스커버리 전술과 T1033 기술 정보가 들어있는 카드가 나타나면 성공입니다. 이제 이 어빌리티를 실제로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칼데라 화면에 들어오신 다음에 왼쪽 캠페인즈 밑에 어드버서리를 누르신 다음 뉴 프로필을 누른 다음에 어드버서리 이름을 테스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Add Ability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만들었던 어빌리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빌리티까지 추가를 한 다음에 Save 버튼을 누르고 오퍼레이션즈에 가서
New Operations를 누르고 오퍼레이션 이름도 테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버서리는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테스트를 어드버서리로 지정하고 그룹은 레드팀으로 지정한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추가했던 어빌리티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빌리티의 스테이터스가 석세스로 변경되었고 아웃풋을 보면 호스트 1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칼데라의 어빌리티는 어택 테크닉 하나에 대응하는 최소 실행 단위이고 야물 파일로 정의됩니다. 익세큐터는 OS별 실행 환경을 지정하고 그 안에 실제 명령어가 담기며 팩츠를 참조해서 동적으로 명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파서는 실행 결과를 팩트 객체로 저장하는데 소스, 엣지, 타겟 구조로 팩트 간 관계를 함께 정의해서 단순한 값 이상의 문맥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requirements는 어떤 팩트가 먼저 수집돼야 이 어빌리티가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정의해서 어빌리티 간 실행 순서와 의존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